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타일 코르셋 편.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저는 호수입니다. 담당하는 거. 담당은 비주얼 담당. 오디오 방송이라서. 네. 비디오 나가는 날 이제 담당 바꿔. 허미. 오디오 담당으로 바꿔. 시한부다. 안녕하세요. 나연아입니다. 전 따뜻함을 맡고 있대요. 네, 따뜻함 맡게 됐죠. 이과 나왔는데. 따뜻한 이공계 남자. 따뜻한 이공계 남자. 저는 찬물 담당, 3만 원입니다. 예. 따뜻해지면 찬물을 끼워줘요? 끼워줘. 아무튼 이번에도 제 경험담 위주로 해보려고요. 말이 일단 탈 코르셋인데 제가 근데 탈 코르셋을 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워낙 안 꾸미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근데 어떤 운동이 생겼는데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대부분 아시겠지만 탈 코르셋이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운동으로 만들었는데 네. 일단 탈 코르셋이 뭐냐면 일단 코르셋이 보정 속옷이잖아요. 몸을 꽉 죄는 그런 속옷이거든요. 허리 네. 라인 쫙 잡아주고. 네, 예전에. 네, 그런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라고 이제 네이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26살부터 뭐 화장 안 하면 민폐다. 아니면 뭐 여자 외모 다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발하는 거죠. 여성이라면 여성적인 걸 해야 해. 라는 말에 이제 반발해서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꾸미기를 하고 살 거야. 그게 그런 게 탈코르셋이라는 용어예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르셋이 꽉 조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회적 조임에서 벗어나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의 탈 코르셋 운동을 보면 화장 안 하기, 뭐 제모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브라 안 하는 사람들 제모? 있고, 곁털 곁털 뭐 보이면 민폐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미는 거지. 네, 하고 뭐 아니면 여성적인 의상, 그러니까 내가 별로 입고 싶지 않은데 입는다면 그거는 코르셋이죠. 네, 뭐 그런 거 하늘하늘 거리는 거. 뭐 가끔 직장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입고 오라고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 뭐 분홍색 같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제가 방금 말씀한 남자한텐 탈코르셋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사실 여성적이라는 게 있으면 남성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다음 뭐답게 크게 보면은 이제 남성에 대한 억압이기도 하죠. 코르셋이다. 네. 왜냐면 울면 안 돼. 뭐 남자는 거야, 네. 울면 안 돼. 저 잘 울어요. 네, 그런 것들. 알아요. 따뜻하잖아. 따뜻함 담당하고 있잖아. 뭐 화장을 여성한테는 만약에 화장을 강요한다고 하면 사회가 남자는 화장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나아졌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다음은 곧 어떤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한 30대, 40대쯤 되는 여성이랑은 이미 결혼해서 뭐 애를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그렇죠. 개인의 남들이 선택. 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제 이런 운동을 딱 보면서 아, 저게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다움을 벗어 던지는 게 다 탈코르셋인데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 대편되는 게 결국은 사회가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간의 사회가 남성들이 기득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였고 거기에서 벗어나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여자들이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뭐 네, 말씀하신 거. 그 중에서 이제 뭐 탈코르셋 운동은 그 중에서 이제 꾸밈 노동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자. 뭐 그런 거예요. 꾸밈 노동. 맞아. 꿈 노동이요. 그거 하려면 몇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성별을 좀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아갈 때 너 왜 뭐 남자 새끼가 아니면 뭐 여자는 뭐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회로 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운동에 대해서 글자로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거잖아요. 보면서 여성성이나 남성성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경험담 위주이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보면 그런 운동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요소 하나하나 이제 경험담 얘기해 보려고요.
일단 화장. 스포하고 싶다. 알고 있어서. 안 돼.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 화장. 근데 제가 원래 화장을 안 했어요. 나야나님이 제 화장한 네. 얼굴을 압니다. 아. 이제 직장에서 좀 보다 보니까 전 직장에서 그래서 되게 역변하는 걸 자주 보는 거죠. 제가 출근할 때 화장 안 하고 가거든요. 어때요?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호수님의 얼굴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화장을 지우니 막 못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전 사람이 느낌이 좀 달라요. 어느 게 더 예뻐요? 당연히 한 개. 그런 질문 하지 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원래 화장을 안 했는데 제가 일단 안 한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하는 것도 귀찮은데 전 하면서 지우는 게 더 네. 귀찮아. 지우는 게 진짜 귀찮아요. 특히 이제 마스카라니 뭐 술 먹고 들어오면 그거 맞아. 지우고 자야 돼. 술 마신 와중에도 그걸 안 지우고 자면 피부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요. 거기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저희는 이제 또 다행히 그 화장해라 마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한다고 기분 나쁠 일도 없는데 아니 요새 월급을 더 근데 준 것도 아니고 화장하라고까지 훈장질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왜? 제 주변에 있어요. 왜? 제 주변에 일이나 잘하지 무슨 나 뭐 화장하는 것까지 신경 쓰고 난리야? 제 주변에 이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어쨌든 서비스직이니까. 근데 그분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깨끗하면 됐잖아. 네, 만들기만 하는 분인데도 어쨌든 예쁜 여자가 탄 커피가 좋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싸가지 분이 있어요. 없어라.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진 않으니까 사무실에서만 일하니까 근데 사무실에서 안 하고 일하는데도 화장 너 왜 화장 안 하니? 라고. 저희 팀엔 없었어요. 다른 팀엔 있었는데 아무튼 특이하다. 사실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저도 그건 아니지만 옷 가지고 생각했던 게 회사를 출근할 때 뭔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좀 약간 탈코르셋 같은 게 정장. 도대체 구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이라면은 그 말이 싫지만은 그래도 반박을 하진 않겠는데 이해함. 저는 동의. 고객을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직종이에요. 맞아. 보완하는데 무슨. 직원들만 만나거든요. 근데 왜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장은 격식을 갖춘 옷이에요. 그냥 나도 편하게, 너무 동의해. 편하게 입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고객을 만나에 데려가면 알아서 꾸미고 와. 맞아. 왜냐면 내가 잠바떼기 입고 가서는 꿇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훈장질을 마이크로 단위로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화장도 똑같은 것 화장은 같아요. 그게 뭐 똑같을까? 예의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라는 건지. 그래서 근데 지금 사무실에 보면 사실 남초 직장인 경우는 다 화장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할 말 있다 생각하면서 사실 지우기가 너무 귀찮았거든. 그래서 안 하고 대신에 근데 저도 바깥에 나가거나 그러니까 가끔 외부인을 만나거나 그리고 격식을 네, 뭐- 좀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가 있었어요. 사진이나 이런 찍을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죠. 그리고 영상 사진은 남잖아. 본인을 위해서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남잖아. 나를 보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이제 한 20년 뒤에 사기칠 거거든. 내가 이랬다고. 너의 안구는 소중하지 호셔발 않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제가 탈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회사를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근데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내가 좀 눈치 보인다 이런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변을 보니까 남자분들 아니더라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런 화장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또 좋아서 그만큼 하는 있는 거예요. 사람도 네. 그럼. 아침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화장을 하고 귀걸이나 이런 걸 고르고 옷이랑 맞춰서 오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있어요. 또 못하게 하는 건 또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네, 뭐 그런 생각들 했고 그 다음에는 머리 지금 제가 되게 짧거든요. 소년처럼 짧아요. 투블럭은 아닌데 아무튼 약간 좀 버섯머리라 해야 되나 뭐 투블럭에서 머리가 길었어. 거의 남자 아이돌처럼 짧아요, 머리가. 제가 여기서 머리 잘랐을 때 지금 살이 조금 비주얼을 쪘는데, 맡고 있는데 남자 아이돌처럼 머리가 짧고 화장도 안 했고 미소년. 살이 쪘대잖아. 살이 그래서 비주얼 살이 근데 좀 덜 쪘을 때 비주얼입니다. 그래서 비주얼을 맡고 있지. 아니, 비주얼에 그 고정을 가지 마세요. 비주얼 탈코르셋. 그럼요. 살이 좀 덜 쪘을 때 머리 자르고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겠네. 직원이. 그럴만 했죠. 아니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던 여자분이 팻말 다시 확인하는 거지.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그 약간 걸음걸이도 있었던 약간 거 좀- 아닐까요? 맞아, 좀 휘적휘적거려요. 그치. 네. 맞아. 사뿐
무조건 걸어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쳐보려 했는데 바빠서 왜냐면- 그래, 바빠서. 화장실 잘안 돼. 금방 갔다 와서 딴 거 하려고. 게임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아무튼 머리가 원래 긴 금발이었어요. 금발. 긴 금발. 왜냐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긴 금발을 살면서 한 번쯤 하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해봤어요. 저는 머리색을. 부럽다. 그것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해봤고 그 또 회사가 좀 이제 게임 회사니까. 네. 머리색으로 터치는 안 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마 블라인드에 올라왔을 거야. 아,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회사에서 꽤나 유명했어요. 근데 그래도 분홍머리는 나 말고도 있었어요. 본인은 모른다는 게 중요해. 네. 어. 아니 시간이 비슷해서 회사 커피숍에서 자주 만났는데 색깔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몇 가지 색깔을 하려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탈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긴 금발을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한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정도로 염색을 하면 머릿결이 당연히 상했을 거 아니에요. 비서지지도 않을 것 같아. 끊어져. 그래서 그냥 하기 싫어도 밑에가 무슨 샤기컷처럼 되거든요. 아래쪽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잘라야겠다 이제. 그리고 미련 없이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런 그렇다고 생각을. 그렇게까지 짧게 자를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했죠. 이제 어떻게 자를 것인가, 적당히 자를 것인가, 확 자를 것인가. 근데 갑자기 문득 짧은 머리도 한번 살면서 해볼 만하지 않나.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겠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확 잘라버렸죠. 남의 삭발은 시선은 생각 없으세요? 삭발? 삭발은 그것도 언젠가 저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제 딴에는 한 번에 또 확 잘랐다가 망할까봐 무서워서 단계적으로 투블럭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긴 버섯머리 정도 그랬는데 단발보다 조금 짧은 정도였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일 처음에 금발에서 잘랐을 때는 약간 단발에서 좀 더 짧은 그냥 머리 정도. 이제 남자애들 머리 같았어요. 네. 그때 제일 짧았을 때일걸요 아마? 지금은 처음 봤을 길러가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한 투블럭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오랜 기간 탈색모로 살아서 검은 머리로 단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대로 그냥 사네. 욕망대로. 남의 시선 따위. 네. 근데 문제는 내가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확 짧아지니까 내가 진짜 무슨 대단한 사상가처럼 보는 거예요. 맞아요. 탈코르셋 운동을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페미니스트 네. 강성 페미니스트로 본다는 건데 그 이미지도 되게 편견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꾸밈 그런 걸 너무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외모와 사상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그렇죠. 내가 외모를 탈코르셋으로 한 거는 나 이전부터 탈코르셋을 하고 있었고. 난 몰랐지. 그런 운동이 생길 줄은. 창시자다. 그래, 이번에 하면서 알아보니까 뭐 한 1900년대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해외에서. 탈코르셋을 명명되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를 위한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너가 여자라서 머리 긴 뭐 생머리와 뭐 그런 환상을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저는 애초에 그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살면서 한 번쯤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사상교육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게임 회사가 저런 거에 좀 자유로워요. 아예 뭐 그런 걸 했을 때 전혀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말은 나오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데 보통 일반 회사나 특히 뭐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쇼커트도 아니고 저렇게 남자처럼 자르고 놓으면 분명히 말 나오죠. 말 나오죠. 네. 그리고 또 반항한다고 생각할 맞아, 거야. 조직에 반항한다고. 그냥 머릿결이 상해서 자른 건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회사용 영상에 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그때는 못 잘랐어요. 뭐랄까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죠. 어쨌든 화장은 평소에 안 하더라도 그때는 해가지고 멀쩡하게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었고 나오고 나서 잘랐어요. 먹고 나올 때쯤 사니즘 잘랐나? 앞에서는 화장도 한다. 네. 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유연하다. 저것은 탈코르셋이 아니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도 언제나 그래야 되나? 그런 고민들 했어요. 내가 저렇게 다 하지 않으면 나는 탈코르셋 안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 나는 뭔가 노예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자본의 노예인가? 하고 있었는데 노예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나를 옥죄기 시작하는 게 이 운동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옥죄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적당히 좀 내 삶과 뭐 또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리고 일단 대상이 내가 아니야. 그 운동의 대상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선에 꽤 많이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운동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너도 그러지 마. 너도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그게 거잖아. 다는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다야 하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되면 조금. 반드시 네. 뭐뭐 해야 돼는 강제니까. 폭력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만 하고 있었던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머리는 그렇게 해서 짧아졌고요. 이제 다시 기르고 있어.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짧아지고 화장을 안 하고 하니까 그 시덥잖은 시비가 줄었어요. 세 보이나 봐. 시덥잖은 10이란? 세 보이는 것 같아. 시덥잖은 10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줘요. 예. 예를 들어서 되게 좋아해. 옛날에 꼭 한마디씩 따뜻함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뭔가 택시 타거나 특히 예. 이제 원피스까지 쫙 갇혀있고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어른들이 좀 많은 그런 모임을 가면 꼭 아이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이렇게 기분 나쁜 네. 얘기들? 안 들어도 될 얘기들? 그러니까 데리고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런 게 확 줄었죠.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말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주나 봐요. 이렇게 확 잘라버리면. 그냥 내가 금발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뭐 화장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마저도 없어지니까 얘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주나 봐. 환불하러 갈 때 좋은 이미지? 그렇죠, 아까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렇죠. 맞아요. 함부로 하러 갈 때 좋은 이미지가 됐어요. 거기다 호피무늬 티셔츠까지 입으면은 뭐. 호피무늬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웃겨요? 좋아하고 있어. 아니, 몰랐어요. 그거랑 이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살찐 것도 제가 내 영혼은 하나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10kg 찌기 전과 후가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좀 찌고 나니까 들친절한 것 같아. 그 외모로 막 차별한다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외모로 차별을 겪어보지 못했어서. 네. 왜냐면 자기 몸은 거기서 거기거든. 평생 살면서. 그러면 그 상태의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확 찌고 나니까 일단 그런 시비가 줄어든 건 좋은데 뭐 아이고 예쁘다 뭐 이런 소리에 대한 대응은 안 해도 돼서 좋은데 약간 좀 보는 시선 같은 게 조금 다르긴 하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10kg가 얼마 만에 어떻게 쪘어요? 그때 10kg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쪘어요. 반년도 안 된 사이에 10kg가 쪘어요? 네. 처음에 한 5kg쯤 쪘을 때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아니다. 5kg쯤 반대. 5kg쯤 쪘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에이 너 쪘네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10kg 찌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도 못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짜 못생긴 애한테 정말 못생겼다는 농담 못하잖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외모 얘기 자체가 안 나와. 좀 다르긴 하네. 근데 20대잖아요. 네. 20대에 그렇게 체중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금 찐 거는 못한 거죠. 왜냐면 어.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다시 찌기는 요요가 온 건데 10kg가 쪘다가 다시 10kg 뺐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뭔가 또 세상이 약간 조금 바뀌었다가 그 묘한 뭔가가 있는데 나 잘 몰라.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나는 10kg가 드라마틱하게 찐 적이 없어가지고. 뺄 때도 드라마틱하게 한 달 안 돼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쪄서 금방 빠졌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다시 제가 재취업을 하면서 여기가 회식이 잦으니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시 쪘어요. 그 뒤로 이게 근데 그 세상이 나를 대하는 시선이 묘하다. 네 온도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편한 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조금 반성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화장하고 원피스 입었다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거는 세상이잖아. 내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게 묘하게 좀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 좀 덜 친절하게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아, 그런가? 저는 변하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별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묘하게 이미 조금 친해진 달라. 사람하고 그래서 그런가? 처음 본 사람하고는 다르지.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내온 거고 아예 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48kg, 165에 48kg에 화장을 하고 염색을 해서 예쁘게 꾸미고 있는 상태의 나를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뭐랄까. 근데 그때는 또 다르게 뭔가 내가 감정 노동자가 된 듯한 느낌도 조금 받을 때는 있었어요. 나한테 친절함을 강요하는 것 같은. 강요한다고 네. 할 친절 해줄 수 있는 친절이 없잖아. 그때는 이제 직장생활 하던 때니까. 네. 제가 유저 대면 하던 때가 있어가지고. 고객 만족도 제로였겠는데. 저요? 아, 그땐 참아요.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참아요. 돈이 나오면 참어. 알겠어요. 하고 이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영혼은 같은데 내가 보이기에 따라서 좀 그런 걸 두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제가 탈코르셋이니까 그런 단정하게 잘 꾸미고 친절한 뭐 이미지를 뭐 강요하지 말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이제 제모도 얘기할 거예요? 코털? 지금 보이고 있는 코털? 아니 제모도 이제 막 뭐 레이저를 그냥 아예 해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눈썹은 정리해요? 원래 저는 눈썹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원래 괜찮아. 가던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썹 정리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냥 여기 제가 좀 눈썹이 짙고 잔털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정리를 하면 인상이 일단 화장을 안 하고도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리가 탁 되는. 근데 눈썹이 있어서 화장을 안 해도 사실 눈썹 없는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하죠. 눈썹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뭐 눈썹 이런 거 하다가 뭐 겨드랑이 이런 거는 무슨 겨울에도 제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요? 안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래서 저는 안 하죠, 겨울에는. 사실 이거는 화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귀찮아요. 제모가? 네, 귀찮아요. 전 몸에 털이 너무 많거든요. 팔에도 있고. 아, 이거를 그러네. 다 할 수가 없어요. 수영장 그래서 잘안 가면. 해요. 네? 수영장 가게 되면. 그때는 할 것 같은데 근 몇 년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모도 근데 누군가는 제 친구 중에는 제모를 안 하면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모를 무슨 일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까지 다 미는 친구거든요. 그건 그걸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던가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강박이 생긴 것 같은데. 강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계속 밀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겨울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겨울에는 근데 보일 일이 없으니까 안 하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밀면 어차피 사람들이 막 민둥민둥해지게 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기준은 일단 민 다음에 안 민둥할 때 미는 게 아니라 삐져나올 것 같으면 밀어요. 아, 사실 제모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 이 기준이면. 아니 나 근데 제모 안 하신 분이 수영장에서 배영하는 거 봤어. 실내 수영장을 갔는데 모두가 그녀의 겨드랑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모에 대한 강박이 생겼어. 나도 타인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저는 남자라서 너무 신기한 게 남자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뭐 물론 너무 많으면 다들 좀 경악하긴 하는데 왜 여자분들은 꼭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서양 애들도 하는 걸 보면 네. 이거는 글쎄. 저는 그 무슨 생각을 했냐 화장을 처음 배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여자의 몸이라 진짜 털 하나까지도 관리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마스카라 내 보이지도 않는 이 눈 위에 있는 털액이 이것까지 내가 관리 대상으로 해서 속눈썹 연장 이런 기술까지도 생기고 진짜 그냥 몸 받아봤어요? 속눈썹 연장 아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본 거.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화장도 그렇고 그런 뭐 옥죄 있는 옷도 그렇고 예전에는 남자분들 다 했거든요. 귀족들 화장하고 귀걸이하고 맞아. 다 하고 제모하고 뭐 이게 했는데 갑자기 이거 왜 여자들만 하게 됐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긴 해요. 남자들은 권력이고 기득권에 있어서 벗어나고 싶은 건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예전 막 프랑스 귀족들 보면은 막 레깅스 입고 화장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확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진이 알고 있지 않을까? 다음. 네. 뭐 얘기하고 싶지? 제모. 네, 제모. 아무튼 벗어났다. 네, 나는 벗어났다. 제모 따위. 제모. 근데 그런 고민도 있었죠. 이게 그때 탈코르셋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밀려면 계속 안 밀어야 되나? 여름에도 안 밀어야 되나? 근데 나는 사회적으로 또 쓸데없이 이런 마찰을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막 누가 갑자기 지적이라도 하면 그걸로 설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지. 그래서 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하고 밀고 싶을 때만 되게 미는 유연하다. 걸로. 밀고 싶은 때만 미는 걸로. 내 맘대로. 네. 코르셋도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입었다 벗었다. 뭐 그런 걸 원하는 운동이지 않을까. 내 맘대로. 이게 진정한 탈코르셋 아닐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옷. 저는 원피스 좋아하거든요.
원피스 안 입고 오긴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최근에. 원피스랑 후드 집업 좋아해요. 두 가지 종류.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원피스와 후드 집업 스타일의 공통점은 코디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 그거 하나를 선택하면 원피스는 그것만 딱 입으면 일단 기본은 하잖아요. 위아래 색상 맞출 필요도 없고 그거 하나로 진짜 완성이니까. 부러워요. 네, 그죠. 여자분들 원피스. 뭐 해봐야 위에 가디건 정도 걸치는 건데 가디건 색상이 좀 애매하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 걸치면 얼추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얼추 다 맞아요. 진짜 부러워요, 여름에.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원피스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드도 마찬가지로 뭐 쉽잖아요. 그거는 그냥 편하게 입는 거니까. 근데 원피스를 좀 덜 입게 되는 거는 뭐 지금이야 뭐 살이 쪄서 그렇긴 한데 안 맞으니까. 근데 원피스는 제가 다리를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원피스 입으면 아무래도 그 밑에 좀 운동화는 제가 봐도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근데 높은 굽은 좀 그래서 단화 정도로 신는데 그마저도 발목에 무리를 주더라고요. 운동화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원피스 못 입게 됐죠. 근데 가끔 입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산 게 안 맞아. 어떡하지? 10kg를 빼야죠, 뭐. 아,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요즘 설리가 노브라로 네,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요. 액세서리다. 액세서리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슴이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브라의 지탱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일 수 네, 있잖아. 슬프지 않아. 안 해. 나는 괜찮아. 필요한 사람들은 해라. 아니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있어. 안 하면 그 허리 이런데 그럼, 무리가 오는 모르는 분들이 사람이 있는데 있어. 이제 그런 그 분들은 정도가 아니라면. 그건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덜 무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에 따라 굳이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해서 와이어로 지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무리가 덜 가고. 아, 그래. 어차피 하중이 똑같아서 약간 항상 그 디스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무게가 맞아요.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호스님 얘기는 자기는 필요 없대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나라서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네. 필요한 사람들 있대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다잖아. 그렇군. 난 아니야. 그래서. 아, 그리고 이게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대요. 맞아요. 예. 네. 난 아니야. 근데 또 그게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또 수술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축소 수술이 되게 힘들고 위험하고 비싸대요. 왜냐면은 확대 수술도 그렇고 축소 수술도 그렇고. 확대보다 축소가 훨씬 더 위험하대요. 왜요? 확대는 이게 어쨌든 보형물을 그냥 삽입하는 거 정도잖아요. 근데 축소는 그 지방을 빼내야 되잖아요. 신경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방이 이렇게 꽉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지방을 찾아서 계속 빼내야 되니까 엄청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슬픔을 안고 사네. 어, 없으면 없는 그렇더라고요. 대로, 크면 큰 대로. 네. 저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유방암 진단 때 받아봤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어요? 이게 내 생각에는 외국 애들은 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있으시니까 정중앙에 생기는 건 종양 같은 거는 만져서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나라다님 쓰러져 지금. 아니 그거 뭔 상관이에요. 남자도 생기는데.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져도 종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받아봤더니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영혼을 끌어당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서로가 서로 힘든 거야. 촬영하시는 분도 힘들고 촬영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있으면 편하대요. 근데 그때는 가슴이 큰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대. 확인이 다음에 금방 되나? 네. 확인이 금방 돼 촬영이.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 설명이 되려나? 비디오라서 안 되겠는데. 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서 뭔가 아니 서 있어. 서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쫙 디스크로 옆에서도 한번 쫙 이렇게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하고 앞뒤로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사진을 양쪽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때기 2개를 가지고 양쪽에서 쫙 밀어서 한번 짜부시키는 거. 짜부시켜서 한번 찍고 아래 위로 짜부시켜서 한번 찍는데 이게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짜부가 잘 되는데 없으면 이제 갈비뼈를 그렇지 때리는구나. 갈비뼈부터 쓸고 가요. 갈비뼈부터 쓸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검사를 초음파로 바꿨어. 나는 충분히 이 정도로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나연아님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예. 아무튼 그 설리 설리, 맞아. 액세서리. 저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 말에. 나도! 저도. 왜냐면, 근데 제가, 어쩌다가 제가 좀 노브라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뭐, 사이즈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브라탑 네. 이런 거 입으면은 네. 티가 안 나니까. 처음에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출근을 어느 날 하는데, 늦잠 자서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어. 그냥. 근데 아무도 몰라. 나간 거죠. 두꺼우니까 또 티도 안 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이거다. 안제모와 안브라. 사실 겨울엔 진짜 모르잖아요. 특히 두꺼운 이거다. 옷 입으면. 아니 근데 이제 가슴이 큰 분들은 있어야 되고 또 그 설리가 또 특히 좀 시선을 끈 건 유두가 자극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회사 내에서 노브라를 하고 돌아다니면 아무튼 거슬린다 이거지. 거슬리겠지 그거는. 근데 그래요? 예, 왜냐면 회의하고 있는데 상대 여자분께서 그 블라우스 아래에 윤곽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봐. 이 나라가 그 윤곽에 익숙하질 않아요. 익숙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 보이던 게 익숙한 나라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면은 뭐 그런 그러면 식으로 성추행 하기 때문에. 같은 이런 얘기도 오갈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성추행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여자가 불쾌할 수도 있잖아. 보고 있는 내가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좀 예민한 사안이고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액세서리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예.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서로. 아니면 적어도 설리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들 됐으니까 본인은 편해지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겨울에 안 입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그래요? 네. 그래요. 티가 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 나요. 아니, 후드티 입는데 티가 안 나죠. 그렇게 해서 안 입다가 이제 여름이 오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름 티셔츠는 너무 얇아서 티가 나거든요. 후리하게 살았는데 겨울엔. 근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착용을 했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소화도 안 네. 되고. 맞아. 이게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그 시기쯤에 이제 탈코르셋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겹쳐가지고 이참에 나도 그냥 계속 안 해볼까? 근데 이제 전 설리처럼 그렇게 또 맞설 용기는 또 없고 이제 거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겠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티가 안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크기랑 별개로 별개로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집안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고 밖에 나가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테이프를 팔고 그거 어때요? 저도 남자들도 많이 해. 네, 저도 이게 밴드. 좀 얇은 옷이나 흰 옷 입으면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살이 조금만 찌면 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얇은 옷 입으면. 그래서 얇은 옷을 안 입어요, 그냥. 짜증나서. 붙여볼까도 하다가 여름에 땀나고 이러면. 빼고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급하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일 때도 있어요. 대충. 근데 스카치 테이프를 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뭐 이 얘기 듣고 실천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땀이 문제가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가 오래 안 쓰던 거면 첫 번째 떼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첫 번째 떼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떼는 부분이. 그거가 근데 가슴에 붙으면 가슴살이 여려서 염증이 생겼어요. 제가 멋모르고 그냥 와서 막 뒤져가지고 붙였다가 첫 번째 땐 한쪽은 염증이 생기고 두 번째 때는 한쪽은 안 생기고. 이거 드러나야 밀려가지고. 이 얘기는 너무 더. 이 얘기는. 아니야, 왜요? 염증이 왜요? 생길 수 있다고. 왜요? 이게 이런 게 호기심을 잘 알겠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이거야 정말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 얘기네. 붙여볼 그럼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뭐 붙이실 일이 있을지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 요새는 에어탑, 에어브라 이래서 그 러닝 셔츠 이런데 그런 패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브래지어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남성용 옷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성용 티셔츠 중에는 티셔츠 자체가 가슴 부분에 천이 한 겹 더 대진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건 좀 티가 덜 나죠. 가슴 쪽에 천이 한 겹 더 있는 거. 근데 뭐 브래지어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걸 안 하면 처진다라고 광고를 하죠. 전혀 상관없죠. 근데 전혀 상관없죠. 예. 전혀. 예,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예. 가슴이 처지려면 눈, 코, 입도 처져야지. 중력이 있는 한 중력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피부에 없는 탄력이 거고, 떨어지는 피부에 거는 탄력이 너무 떨어지는 당연한 건데. 거고 그거를 브래지어로 막을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있으면 막을 수 있겠죠.
24시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순간에만 막을 수 있는 거죠. 순간에만. 아니, 지지막이 하나 아니, 있는 근데 거니까. 근육이 탄력을 잃어서 처지는 건데, 브래지어를 파는 사람들은 브래지어를 하고 있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긴 하죠. 그쵸. 원래는 그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옷 매무새 때문에 입는 보정 속옷이었잖아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팬티도 원래 이제 여성용 팬티가 위아래 세트로 해가지고 맞아요. 밑에 이제 팬티는 삼각형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삼각 팬티 자체가 뭐 디자인을 중시하기도 해서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이즈가 이제 착 달라붙게 작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성인 여성 팬티가 아동 남성 팬티랑 비슷한. 그래서 최근에는 사각 팬티가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워낙 작아서 막 몇십 배씩 커졌다고 하는데 사각 팬티가 나왔고, 근데 남성용 팬티랑은 완전 다르고 그래도 좀 밀착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스판처럼 그런 느낌이고, 그걸 하면 훨씬 편하죠. 편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사각 팬티를 입으시는 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트렁크는 아니에요. 트렁크가 아니에요. 좀 달라붙어요. 트렁크는 아니고. 거들 같은 건가요? 거들. 속바지 느낌? 네, 속바지 느낌이에요. 속바지. 그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달라붙는 속바지. 달라붙어요. 근데 음. 트렁크처럼 이렇게 막 아니, 근데 그런 저도 건 아니고. 전 남자라서 모르는 건데, 그 여성분 팬티 보면은 소재가, 남자 속옷은 되게 땀 흡수가 잘 되는, 되게 좋은 소재, 잘 되는 소재인데, 여자 보면은, 이게 땀 흡수가 돼? 실크의 레이스에 네, 이게 약간, 여자는 땀을 안 흘릴, 보여주기 위한 네. 속옷이죠. 거의 대부분의 속옷이 그래서. 나를 위한 속옷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속옷이 많죠. 저게 땀 흡수가 되나?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 땀 흡수를 위해서 속옷을 입는다기보다 그 때문에 입는 거잖아요. 네 하라바 이벤트. 그런 거 잠깐만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건강을 위해서.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그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각 팬티라는 게 어쨌든 처음 시작된 게 탈코르셋의 일환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사각 팬티를 찾아내고 그 시장을 키우고 한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시장이 커지기가 쉬울까 싶었는데, 그 와중에 또 판매하시는 이제 그 분들이 뭐냐면 그 삼각 팬티를 입으면 사타구니 부분이 삼각 팬티를 입으면 그 쓸려서 탈색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색이 변한다. 색이 변해요. 피부 색이. 그거가 이제 없어진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그냥 구라 같아. 크게 상관없. 아, 여자분들도 바지를 안 입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남자는 바지를 입으니까. 바지를 안 입어도 신체 구조상 거기가 접히는 부분인데 탈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뭔가 운동의 일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거부감을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런 사이즈의 팬티에 대한 불편함을 그냥 살면서 느끼는 거라서 꽤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실용적인 면에서도 좋은 게, 이게 그 삼각이면 그 라인 때문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사각이면은 그 라인이 안 보여서 오히려 옷 입고 이럴 때도 편할 것 같은데요. 얇은 옷 입을 때. 그리고 그 삼각 팬티를 하면요, 그 엉덩이 부분을 충분히 다 덮어주질 않아가지고 반만 맞아. 가려줘. 네, 오히려 엉덩이 라인 안 좋아요. 그게 맞아요. 청바지 입으면 다 보이고 라인이 막 보이는 그러니까. 수가 있고, 달라붙는 걸 입으면 그러니까 엉덩이가 두 쪽 나는 거지. 네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면 문제가 내가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한 거예요. 사각을 입으면 엉덩이가 네 조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사각 팬티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아, 진짜 훨씬 나아요, 사각이. 우리 방송 되게 싼 마이 됐어. 싼마이라뇨.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엉덩이 내줘가. 그래서 그 디자인이야 지금 점점 예뻐지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와중에도 편하고 좋은 속옷인 것 같아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소재도 그렇고. 탈코르셋 운동은 저도 환영하는 바예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프레임들이 깨져서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어쩌다가 하고 있지만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 호수님께서도 어쩌다가, 근데 뭐 저는 뭐 있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난 계속 이렇게 살 거고. 불안은 그것도 있다. 뭐 제가 이제 직업을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조끼. 봤어요. 그러면 스티커 안 붙여도 돼.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작업복이 그 가려져요. 회사에 네. 취업을 하자. 작업복 있는 회사에 직군이라면 좀 더 편하게 탈부를 할 수 있다. 할수 네. 있다.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작업복이 너무 더워요. 여름 되니까 좀 그래. 다시 스티커 붙여야겠어. 작업복 소재를 좀 경량화해야 되겠네. 그럼요.
나야님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 탈코르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특히 억압된 네, 너무 강요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진짜 여자로 살면 숨 막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이쁘다라고 배워서 이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뻐 보였어요. 근데 이 이쁨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특히 힐 같은 거. 힐 신으면 좀 이쁘긴 해요. 허리 안 좋아, 허리. 네, 되게 나중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강요할 아니 필요 있나? 남자들이 그거를 넘어서서 봐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일단 소개팅에 만약 이 상태로 나와봐 제모도 안 하고 노브라에 화장도 안 하고 10kg 찐 채로 제기를.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리나 상견례 때 그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 맞네 자리 그건 정말 도라이네. 네, 뭐 시상식인데 욕 먹잖아요. 그냥 패딩 입고 나가면 그런 것처럼 자리에나 상황에 예, 그거는 필요하겠지만 전 그것까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평소까지 생활까지 그렇게 다 강요할 필요 있나? 탈코르세를 하되 좀 유연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종합적인.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아예 뭐 다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모를까.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 그런 있는 용기까지 것까지만. 내기에는 네. 사실 갈등 상황이랑 이런 설전이 벌어지면 누구든 스트레스라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자기가 행복한 만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꿀팁 드렸어요. 네. 스카치 테이프 네. 잊지 않을게요. 네. 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